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게 된다면, 다우를 필두로 이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전체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 뉴욕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워싱턴 DC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전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규칙을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으며 영국 및 유럽들도 봉쇄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WHO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89개국에서 보고가 되었으며 지회역사회 감염이 있는 곳에서 감염자 숫자가 이 1.5에서 3일 만에 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정도의 감염률이라면 향후에 델타 변이를 이기고 우리의 이전 예측처럼 확실하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 우세종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코로나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기준으로 68.23달러, 3.71% 정도 떨어졌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위주의 약세가 보여줬으며 달러도 약세, 금 하락,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했던 마이크론 있잖아요. 반도체 쪽의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보여줬지만 1.17%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고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괜찮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보다는 실적을 기준으로 집중해서 보면서 한국도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증시에 나름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1.1%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저축이 곧 동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이전에 이 봉쇄령이 딱 이루어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퍼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축률이 상당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저축이 동이 나게 된다면 노동이 살아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노동이 살아나면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잡혀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요건 또 금리랑 엮여갖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여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므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뭐 그게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안 된다? 요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내년 최소 3회라고 하는데 뭐 4회, 5회 뭐 그 정도는 가지 않을 그 정도의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올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고 내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은 더 올해보다도 이제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족족 자사주로 사는 거라 이거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서 미국 주식 대비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갖고 동일 업종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은 비슷한데. 근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비슷한데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네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사겠습니까? 저는 이 한국이 이 지수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다 더 이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부터 조금씩 풀어주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자사주 매입까지 적극적으로 가게 될지 좀 기업,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금융주들부터 좀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지금 전월 대비 0.5% 증가한 9.6%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선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높은 이 수치를 봐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또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모습으로서 많은 횟수를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쪽에서 탄소 중립 이야기 때문에 요즘에 그 되게 생산 공정 이런 게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고철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탄소랑 엮여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탄소 관련된 이야기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실손보험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3세대, 4세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3세대 실손보험이 이 화재 쪽 보험이 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4세대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 4세대로 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 풍력 발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전력대라는 얘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에서 전기료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거의 10배 정도 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원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국 쪽은 이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11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소득 발표,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개인 소비 지출 소득 발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고용 시장 안정화랑 엮여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이 지표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정리 맞춰봤고요.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볼 종목은 한국 BN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나온 뉴스가 있는 걸 보면은 뭐 고수의 픽이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BNC를 가장 많이 고수들이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산 만큼 파는 그러한 상황이 이 한국 BNC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나오긴 했는데 나와서 이제 보긴 했는데 그냥 이제 관심도가 높은 정도다 라는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보면 좋을지 이 위치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볼린저를 타고 올라가는 몇몇 이 패턴들을 봤을 때 이탈만 안 한다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홀딩하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가장 두터운 부분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자리 잡기를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일부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비어있는 공간 4만원 약간 아래까지는 이렇게 숑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고점 매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고점 돌파하고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래에서 차익 실현만 받아내면은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개미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져가지고 매수도 연결을 시키고 말이죠.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을 끌어올리는 거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비어있는 공간만큼은 4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빈 공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번 볼린저 이탈 전까지는 홀딩을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매물대 비어있는 4만원 아래까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전략 대응 방법은 한번 짜본 것 같고요. 나는 이 과거처럼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크게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처음엔 21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선을 딛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지지라인으로 보여줬던 이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 하락이 있었을 때 21선까지는 버텨본다. 21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홀딩을 해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략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 상황일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고점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승의 추세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1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전 고점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보고 거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를 1순위로 지켜봐야 되겠죠. 못 뚫으면 거기서 또 이제 비중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아래 같은 경우에 너무 먼 위치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두 가지만 보면서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고생했죠. 여기 아래 부분에서도 이거 맞춰갖고 막 좋아했었는데 막 유상증자 악재 뜨면서 쭉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한 자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이슈가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중간중간에 가격 조정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원래 그게 다 볼린저에 나타날 거거든요. 여기 차트에 볼린저 이탈하는 모습으로 난 이게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은 지금도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좋게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BNC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만큼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도 좋네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